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러스 대표 정철이라고 합니다. 점심 다들 드셨나요? 네. 네, 딱 점심시간 지난 시간이라서 상당히 그냥 졸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봤던 세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실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일 필요가 없는, 그래서 딱 이 주최 측에서 되게 안내를 잘한 것 같아요. 시간 안내를. 점심 먹고 나서는 그냥 편한 얘기하고 릴렉스, 오후에 진중하고 무거운 토론할 수 있는 그 전에 릴렉스 할 수 있는 타입으로 안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엠플러스, 정철학, 멘트 꽂아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유명한 대박 게임을 해서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학식이나 아니면 전문적 지식이 깊이가 있고 해서 이 당연에 정말 어떤 정형한 그런 인재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당신이 게임 업계에서 일하던 걸 편하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다행인 것 같다. 그냥 해봐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PC 패키지 게임부터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까지, 그러니까 PC 한국의 게임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20년간 현업에서 생존하고 있는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이 그나마 제가 가진 유일한 경쟁력이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프로젝트가 없진 않고,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걸 통해서 여러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성공과 실패의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심하게 탔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MORPG 프리우스 온라인하고 작년에 출시한 모바일 RPG 내 친구 용팔이, 최근 10년 동안의 두 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프리우스 온라인에 대한 경험 말씀드리면, 오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 개발 업계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도전해왔던 것들, 그걸 통해서 느꼈던 것들, 그걸 주로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보면, 프리우스 온라인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2004년까지는 개발사에 죽겠다가 2005년도에 지금 그때 넷마블 퍼블리싱 사업 본부장을 맡으시던 넷마블 게임즈 대표님이 나랑 같이 퍼블리싱 사업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간 개발사에 있었으니까 퍼블리싱 프로세스하고 네트워크를 배워서 40이 넘으면 퍼블리싱과 개발을 같이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냅다 달려갔어요. 넷마블 이사를 다녔는데, 출근한 첫날 발령이 CJIG 개발과 신청을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퍼블리싱 하다가 2005년도에 자체 개발 스튜디오 CJIG 설립을 했는데 거기 관리 신청을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보니까 넷마블이 퍼블리싱 사업만 하다가 자체 개발을 지금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리스 온라인, 투게임 어드벤처 5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개발 진행이 시작이 돼서 우리 통합거래 할 사람이 없는데 마침 당신이 개발사에 오래 있었으니 딱 적임자인 것 같다. 그래서 발령을 했다. 그래서 저는 퍼블리싱 업무를 하러 왔는데 개발 관리를 맡게 된, 출근 전날부터 좀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퇴사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어쨌든 맡겨진 일이니까 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젝트가 처음 단계에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프로토타입도 나와야지 이게 개발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어디에 문제가 있겠다 그나마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내가 직접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도대체 이걸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개발 진행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간 놀고 있다가 한 달 일하려고 되게 애쓰다가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일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어요. 이럴 거면 나도 개발을 하자.
그래서 MMORPG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때 박문효 사장한테 들고 가서 저도 개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리젝당했어요. 우리가 지금 MMORPG 이소온라인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50억이 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 MMORPG 세 개가 다 성적이 안 좋고 카트라이더 또 스페셜 서머텍 이런 캐주얼 게임 FPS가 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MMORPG를 또 버릴 수는 없다. 하고 이게 반박의 근거가 전혀 여지가 없는 담백한 논리로 그냥 한번 리젝트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와서 한 일주일 고민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일주일간 고민해서 다시 들고 들어왔어요. 안 된다는데 왜 떼먹은 거 아니야.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만에 번거로운 줄 몰라서 그 앞에 다시 들고 간 거죠. 해야겠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넷마블이 자체 개발을 하려면 MMORPG의 자체 기획, 그 자체 엔진, 자체 리소스로 개발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MMORPG는 개발 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시장이 돌아옵니다. 3년 텀으로 보통 돌아옵니다. 반드시 MMORPG는 그걸 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박문효 사장님이 고민을 참 하시더라고요. 당신 직접 할 거냐?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서 한 1년 개발실 구성하고 개발 진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아니마운라인이었는데 한 1년 개발하다 보니까 2006년쯤에 오니까 2008년 출시 예정인 게임들이 꽤 MMORPG들이 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NC 아이온의 가장 관심도가 높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많은 MMORPG 중에서 프리우스 온라인을 포지션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마침 2006년 E3쇼에서 아이온이 첫 공개를 한다고 하길래 아이온 보러 LA를 갔어요. 오직 아이온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게임을 보러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는 아이온 한 40분 줄 서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30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딱 많은 생각을 하다가 한국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개발진 분들한테 나는 아이온하고 경쟁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개발진들이 실장님 미국 가서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직 술이 안 깼습니까? 내가 기왕 넷마블에서 그럴 것 같으면 아이온하고 경쟁하는 넷마블 간판 RPG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난 그러고 싶다.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언제 또 해보겠냐. 게임 개발과 먹으면서. 그러니 그 내부 설득을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내외부적으로 아이온하고 항상 프리우스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한 1년 막 계속 그냥 무조건 아이온하고 경쟁한다고. NC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해갔더니 외부에서도 실제로 이제 게임 웹진에서 매체에서 이런 좀 조롱 같은 만평이 나올 정도로 외부에서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개발 시작할 때에는 듣보잡 타이틀이 2008년에 출시할 쯤 돼서는 빅3 MMORPG로 아이온, 프리우스, 리청의 근호 이게 딱 포지션이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픈했을 때 동접 8만 서버가 부족해가지고 서버 접속 대기 승무원표가 6,000번까지 나왔었어요. 밤새워서 서버 다시 조달하느라고. 그럼에도 서버 다운 한 번도 없이. 그래서 그 PC방 순위 일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넷마블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전부 다 여기에 관심 쏠리고 전사가 비상 걸려가지고 이게 대박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딱 2주 뒤에 11월 11일 날 아이온이 오픈을 딱 하니까 그 동접의 40%가 집단 이주하더라고요. 우리 서버의 동접 40%가 아이온 서버로 순식간에 그냥 포털 이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2주 뒤에 리청의 근호 오픈하니까 남은 동접의 30%가 또 거기로 가서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접 8만의 대박한 게임이 한 달 만에 소박한 게임으로 맞았어는 참 이만큼 올라갔다가 급전직하는데 그 심정적인 느낌은 참 말을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제 CGI 본부장 대표이사 맡으면서 프리우스하고 이지스, 해외 서비스하고 국내 업데이트 관리 업무를 주로 쭉 해오다가 2011년 중반쯤에는 웹게임이 잠깐 반짝했었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프리우스 리소스로 웹게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 그 하반기에 와서 이 모바일 게임이 이상해지는 것이 또 저도 스마트폰을 2011년 하반기쯤에 국내에서 처음 써봤는데 그때는 롤러스카이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나이도 있는데 계속 대표이사 맡아서 관련을 하기도 그렇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던 중에 이제 LTE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사양들 광대역 LTE 롱통 레볼루션 무선통신의 장기적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들인지 괜히 관심이 가서 이 스마트폰 디바이스하고 모바일이라는 네트워크 그 LTE망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 보니까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LTE가 100mbps 초록 통신망으로 똑같은 속도인데 그러면 모바일 게임도 충분히 무선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니 결국 방향성이 글리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모바일 게임에 도전을 해볼까 하고 자료조사를 주겠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딱 갖다 주더라고요. 대표님이 요새 모바일 게임 쪽 공부하고 다닌다고 해서 자기네가 자료를 해보니까 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 딴 거보다도 이 스마트폰 녹음률이 2012년 말에 3,500만 가입자 수가 될 거라고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디바이스 그렇게 팔린다면 결국 스마트폰이 차세대 게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1년 12월에 CGI 대표를 사임하고는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슈그롱파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처음에 우리 개발자들이 아직 RPG를 돌리기에는 디바이스의 사양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바일 게임 안 만들어 봤으니까 캐주얼 게임을 먼저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서 저도 회사 설립하면서 되게 고민했던 것이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도 노하우가 전혀 없는데 처음부터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지만 고민의 결론은 그거예요. 팡팡런 이 모바일 게임의 3종 장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는 RPG만 만들어 와서 어떻게 유저들을 레벨업을 빠르게 하는 것을 허들을 만들어서 그냥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획적인 고민만 해왔지 잠깐씩 임팩트 주면서 감각적으로 유저들을 끌고 가고 결제까지 유도하는 그러한 개발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런데 결국은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RPG를 만드는 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기존의 캐주얼 게임들은 피소프 개발자들이 훨씬 잘할 거니 그들은 안 해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네트워크 RPG를 만드는 것이 맞고 3D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3D 네트워크 RPG로 개발을 시작했던 거죠.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에스코롱파리도 성적 좋았습니다. 한 1년 정도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작년 9월 27일 날 출시했는데 문제는 서버에서 터진 거죠. 네트워크 모바일들이 다들 갖고 있는 요즘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점검하고 올리면 9월 30일 날 말일에서 10월 1일 자정이 딱 넘어가니까 서버만 올리면 들어서 매출 결제를 막 하는데 시간당 매출이 500만원, 1000만원, 하루 매출이 1억 9천이 가더라고요. 제가 MMR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봤어도 일 매출 1억 9천은 처음 봤어요. 모바일 게임에서.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아마 모바일 게임 만드시는 분들 그런 문제 같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패킷이 되게 안정적인 온라인 서버 기반의 서버 구조를
온라인 패키지 처리 방식에서도 모듈을 그대로 모바일 게임에 적용했더니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었습니다. 로그인 서버가 죽어버리고 게임 서버가 살아있는 팽이가 좀비 현상. 이게 로그인 서버를 반드시 통해야 하니까 게임 서버를 연결해주는 서버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더라고요. 온라인 게임의 패킷은 대부분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패킷이 별로 없는데 모바일 게임의 패킷은 그 이동하면서 기지국 중계 기지국 이동하죠. 3G 와이파이 4G만 변환하면서 패킷 자체가 불안정한 패킷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그인 서버에서 접속 패킷을 받아서 게임 서버에 넘겨주는데 게임 서버에서 이 패킷이 불안정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킷을 연결해주는 소켓을 할당해 놓은 게 나중에 다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 접속들이 많다 보니까 순식간에 고갈돼가지고 로그인 서버는 막혀버리고 게임 서버 살아있는 그런 좀비 현상이 그거 원인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어쨌거나 내주물 용팔이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정말 좋은 성과가 났는데 결국 서버 문제 때문에 그 이슈에 대응하느라고 계속 좋은 성과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마 이게 마켓에 내려져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내주물 용팔이까지 출시하고 나서 이 개발하고 서비스 상황을 경험하고 올해 1월달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거나 게임 개발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조직이 큰 데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내 의견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이해가 많이 넓혀 있는 조직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또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의견, 다른 판단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도한 그런 환경이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딱 이것까지 출시하고 나서 제가 나도 조직생활도 할 만큼 했고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환경에서 일할 때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40, 50이 너무 훌떡인데 언제까지 조직 안에서 이해관계에 충돌하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정말 내 경험과 내 역량의 끝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쏟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상상게임즈 내수용탄 개발사 상상게임즈 대표를 사임하고 다시 스타트업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하면서 이 2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내릴 겨눈 거예요. 성공도 그렇다고 아주 짓밟힌 실패도 아닌 그냥 성공과 실패의 살길만 와서 내줄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뭔가 크게 얻은 것도 없는 되게 애매한 시간을 10년 동안 보내온 건데 그나마도 프로젝트를 온라인 MMORPG, 모바일 RPG를 완성한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가 하나 결국은 실패도 성공도 아닌 되게 애매한 사이길을 10년 동안 해와서 이번에는 정말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경험으로 이전 10년간의 그 개발사에서의 실무 경험들로 현장 일을 해왔던 거 이후 10년은 프로젝트 총괄하고 또 경영까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0년에는 정말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획안만 가지고 펀딩을 표현했어요. 사실 내심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온라인하고 모바일 플랫폼에 RPG 게임을 2개나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초기에 시드머니 펀딩이 어렵겠느냐 하는 자신감이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안만 갖고 그냥 오펜스, 디펜스, RPG를 합친 액션 RPG의 끝판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3천만 원 갖고 법인 설립해서 이런 허접한 기획안만 갖고 펀딩을 맡겨다녔어요. 올해 1월달 법인 설립 준비하면서부터 3월까지 2달 동안 강남 판교를 그냥 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VC 10군데, 퍼블리셔 8군데,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는 성사가 되겠지 했는데, 제가 맡았던 현실은 그냥 스톱이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사정을 달 필요도 없이 그냥 스톱이래요. 정말 막혔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좌절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한테 7억 투자 제안을 드리더라고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인데 나한테 7억 책임지라고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되게 좌절했어요. 딴 거보다 당신이 그만할 가치가 되느냐,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가 됐고, 당신 게임업계 개발업계 20년간 있었으면서 3천만 원 말고 그 이상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나 그동안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좌절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네, 제가 게임 개발에 입문해서 그렇게 심한 좌절감이 든 적이 처음이었어요. 프리우스가 발표했을 때에도 내 친구 형팔이가 대박 목전에서 구글 매출순위 8위까지 갔다가 빠지는데 그거 빠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때는 또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 스타트업 준비하면서는 그냥 좌절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걸렸으니까 해야죠. 근데 국내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중국까지 펀딩 영역을 확대됐어요. 상해에 있는 친구한테 중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 정리야. 근데 의외로 중국은 적극적이더라고요. VC 한 군데하고 업체 한 군데에서 투자하겠다. 우리 너 하나 보고 투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VC는 투자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중국 당국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대사관에서 한국에 실제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보증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중국 VC에서 아직은 못하겠다, 우리가 그만한 영향이 안 돼서. 근데 한 군데 다 아시니까 공중망에서 그래요. 우리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공중망에 그렇게 제안했어요. 야, 니네 퍼블리싱 이야기는 투자 말고 다르게 하자. 니네가 퍼블리싱 이야기 하려면 지금 우리 기획서만 있고 너무 어릴 때 있고, 니네도 고민될 테고, 투자로 진행하면 우리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니네가 도대체 지분을 얼마 줘야 될지 내가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동개발을 하자. 아직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지는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공동개발을 해서 투자 속도도 빠르게 하고 니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고 가자. 또 얘네가 오히려 훨씬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개발 형식으로 딱 제가 제안을 하고 조건을 얘기하는데 2주일에 안 걸리고 3주쯤에 딱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한 달 만에 공중망하고 공동개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이 좀 풀리더라고요. 중국에서 물꼬를 트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올해 1년을 보니까 2월에 법인 설립해서 4월에 중국과 공무관 계약하고 6월에 벤처기업 인증 받고, 그래서 자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고에 자금 받으려고 많이도 주더라고요. 3억 주더라고요. 요새 5천만 원, 1억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8월 달에 퍼블리싱 계약 체결하고 9월에 국내에서 증자를 끝냈으니까 밖에 펀딩하러 쫓아다니면서 내부 개발은 또 엄청나게 빠르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월쯤, 올해 10월 와서 지금 스타트업 한 것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는데, 참 도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은, 저 프리우스 온라인 하면서도 도전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게, 아마 제가 그냥 우리 중국 RPG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만 내야지라고 했으면은 아마도 의미 있게 넷마블이 동접 8만의 RP를 완성하지 못했을 기억입니다. 계속 쭉 갔으면 좋았지만 물론. 그리고 내 친구 용팔이를 개발할 때에도 일단 우리가 역량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접근이 쉬운 걸로 캐주얼 게임으로 접근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못 만들고 성과를 가져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새로운
스타트업에 도전해서 펀딩하고 그 시장 상황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열악하거나 나쁘지 않을 거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우스 온라인 내친구08이 이후에 지금도 스타트업까지를 계속 엿먹어서 그냥 도전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올해 도전의 결과를 내년 초에 연초에 출시를 거의 되고 있습니다. 퓨리 킹덤이라는 또 액션 RPG를 통해서 내년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다 보니까 성공이 하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직접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인데요. 투자 꽉 막혔습니다. 완전히. 주변에 다들 죽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 자본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요즘에 중국에서 대리인들이든 직접이든 와서는 5억 자본만 갖고 흔들어도 한국 개발사들 줄을 서서 피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지금 시장 상황이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너무 투자가 막혀 있으니까 스타트업들 특히나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국 자본을 의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중국 자본으로 결국은 풀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2개월쯤 진행했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야, 지분 투자도 하자. 너네랑 개발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지분 투자도 할게. 오히려 걔네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 지분 투자 협의하다가 제가 거절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개발사를 계시거나 퍼블리싱이나 투자 담당하는 분들 계실 테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이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화제를 보냈습니다. 결국 게임 산업이 내년에 더 성장하려면 투자와 개발, 퍼블리싱이 선순환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투자의 물꼬가 막혀 있어가지고 산업 자체가 다 고사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발사들 특히나 외국 자본 이 투자 계약서 보면요, 저도 받아보니까 너무 터프합니다. 회사가 조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중국 회사 돼버리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안 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서서 거의 페널티 조항까지 있어요. 금전적인 배상까지 해야 되는 조항들까지도 그냥 막 계약서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스타트업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이래요. 근데 결국은 투자가 물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집요하게 지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극구 거절하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결국 국내 회사 중에서 벗어나서 외국 회사 중이 되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계약서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이 나이 먹어서 내가 그렇게까지 일 못하겠다 하는 깡으로 그냥 거절할 수 있었는데 지금 특히나 젊은 스타트업들은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모바일 게임을 포화 상태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내년에 모바일 게임 경쟁이 더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정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MMORPG가 성장할 때 2003년도쯤에 온라인 게임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개발 쪽도 그렇고 이제 교통정리가 되고 안정화가 된 다음부터 결국은 고급화, 규모화로 가면서 또 점프업이 됐었거든요. 저는 온라인 게임이 거쳐온 패스웨이를 모바일 게임이 똑같이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RPG 중심의 시장으로 결국은 안정이 되면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거든요.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 개발비가 13억 들어갈 걸 예상을 했는데 개발비가 10억, 그리고 그래픽하고 사운드 뮤지컬 개발비 1억, 2억은 혹시나 콘텐츠 추가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변수 비용
예비비 2억 그래서 13억 잡았는데 예비비 1것도 없이 13억 엔드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내년에 RPG를 만들면은 2배는 더 들어가고 좀 그렇게 개발비 예산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개발 자체, 투자 자체도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3억, 5억 하는 시대는 올해로서 끝났다고 봅니다. 아마 3억, 5억 저 스타트업 투자에서 지금 재미꾼 투자자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매니지먼트 비용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특히 RPG 장면에서는. 이제 투자에서 그 투자의 다양한 투자로 그 중에 하나 좀 구속 건져보자라는 방식에서 집중 투자로 넘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중국 회사들이 한국 개발사들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좀 안 했으면 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중국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개발사들도 더 기술 개발에 더 노력하고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모바일 네트워크 RPG 하나 만들려면 최소 20억은 개발비에서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잡을 거고요. 그래야만이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투자 기준 자체도 지금 한 자리 숫자에서 최소 앞에 1자 하나 붙이거나 뒤에 0자 하나가 붙어야 투자하고 개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퍼블리싱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 모바일 게임 RPG도 퍼블리싱 계약금 2억, 그것도 많이로 3억 그런 게 대부분인데 2, 3억 가지고요 개발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저도 우리 퍼블리셔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퍼블리싱 계약금은 계약 안 된다. 이게 스프레드해서 좋지. 내가 결국 개발비 다 내야 되는데 여러분 마케팅이나 광고 마케팅이나 개발비 좀 써줘라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동안 20년간 계속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끝이지 않고 이번에 올해도 또 도전하고 했던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이 플랫폼이 어떻든 간에 계속 매력적인 결과를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산업 전체가 다 올해 어렵습니다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같이 도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 마지막 이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자를 썼어요. 우리나라 개발사들 실력 충분히 좋습니다. 내년에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은 이 포화 상태 내 지금 위험 상황에 한 이 산업의 분위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부탁을 드리고서 오늘 강의자를 모셨고요. 그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